자, 오늘 중요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장이 왔죠. 큰 조정장이 왔는데 우리가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큰 조정이 왔었는데 이제 채권 시장까지 엉망이 되면서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에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봅시다. 자, 일단 미국의 국채를 지금 유럽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국채 40%를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데 이 그린란드 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부각이 된 거는 바로 그린란드 섬의 지금 현재 주인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이제 지금 현재 분쟁의 당사자죠. 덴마크가. 일부 연기금들이 지금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의 국채를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기화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무조건 지수라든지 그 나라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빌린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국채를 던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돼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국채를 던져서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국채를 통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 그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고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면 국가가 없으면 기업도 없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엉망이 돼버리면 당연히 이 현재 기업들 증시 시장이라든지 선물 시장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시작은 현재 이제 그린란드 섬 실질적인 주인인 덴마크하고 이제 분쟁의 중심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일부 연기금들이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80억,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채 매각에 나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채 큰 신용 위험을 초래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어제 국채 금리가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안데르스 셀데라고 해서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아카데미 커펜션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가 국채 보유 이유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인데 미국은 신용도가 기본적으로 낮고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국채를 전량 매도할 것이다. 그게 이제 덴마크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470억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이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철회를 하는 이유가 됐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달러 약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갖다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린란드 섬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복성 그런 국채 매도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다른 유럽 시장이죠. 미국 국채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주 덴마크 어제 일부 연기금에서 국채를 던진 게 미비한 수준이에요. 미비한 수준.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골드, 실버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국채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준에 대한 독립성 훼손, 그린란드 분쟁, 관세 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유럽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게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 당연히 나도 던질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아주 미비한 수준의 매도가 나왔지만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현재 3조 6,35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 중에서 영국이 8,880억 달러, 벨기에가 4,870억 달러, 룩셈부르크 4,260억 달러, 프랑스 3,760억 달러, 뭐 독일도 1,100억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의 40%를 유럽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어제 덴마크를 시작으로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금리가 확 뛰면서 미국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뭐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 그린란드 섬을 가지고 이 분쟁에 있어서 유럽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국채 시장이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 유럽이 보유한 미국채를 무기화하는 건 쉽지가 않다. 아주 뭐 극악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유럽 자체에서 이걸 무기로 쓸 확률은 거의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확산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세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어제 이 덴마크에서 국채를 던지면서 좀 국채 시장이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덴마크의 미국채 매각은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1억 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그들은 수년간 미국채를 매도해 와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수준의 국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이제 현재 분위기상 그게 부각이 되면서 국채 시장에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의장 파월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올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이 정말 꼭두각시 인물이 될지 어떤 뭐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해서 불안감, 그러니까 미국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국채에 대한 불안감은 뭐 계속 미국 국채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뭐 무기화해서 매도하고 그런 일들은 가능성이 뭐 현저하게 떨어지겠지만 뭐 이번에 이제 덴마크 사태로 인해서 그린란드 사태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싹 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충격을 또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속 가능할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뭐 지난달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일본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요. 왜? 자기 나라보다 금리가 싸니까.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 커지기 때문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일본 돈을 가지고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수익률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 이자에 대한 비용도 막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지난달에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 같은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소식 들렸을 때 뭐 한 일주일 정도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위험 자산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불안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뭐 완전히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일본 채권 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조금 문제가 좀 생기면서 다시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뭐 전날 3.9에서 어제 4.2% 취소 4.2%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국채 발행 이래 처음으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30년물 수익률은 3.5%,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35%.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 국채 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지금 공포심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총리가 여성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 이 일본 총리가 이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 그러니까 뭐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좀 펼치겠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부양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상승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일 예정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조기 총선을 앞두고 8일 날 21조 3천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식료품과 비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8% 소비세를 2년간 중단하겠다고 공약해서 이 시장 불안을 촉발을 했습니다. 이 장기 초장기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차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됐고,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 흐름을 지탱해 왔어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정책을. 근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해 저금리에 빌린 엔화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급 공급원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만큼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노출된 글로벌 금융자산 규모가 1조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이 다른 국가 국채 수익률까지 끌어올릴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때는 엔화가 좀 강세될 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게, 평상시 엔화가 강세가 될 때 나오는 게 원래 엔캐리 청산 트레이더인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엔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원화 가치랑 엔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현재 화폐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약세임에도 같은 논란이 발생을 한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약세라고 지금 다들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부양책을 펼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면 재정 악화가 되죠. 재정 악화에 대한 시장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언젠간 일본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에 나서거나 급격한 엔화 반등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이번에 이제 총리가 바뀌고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뭐 이런 이제 뉴스들로 인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또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밖에 없다.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공포가 다시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뭐 나스닥이 좀 반등했잖아요. 원래 우리 시장 보면 본장 열리고 나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갑자기 이제 채권 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지금 뭐 큰 돈의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 그럴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혼란이 오면서 미국의 증시라든지 비트코인도 안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국채 시장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심이 올라오면서 이 투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다 던진 거죠. 다 던진 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도 잘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졌고 현재 그 코인 시장은 정말로 지금 지옥의 시장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그린란드 병합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큰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린란드 병합이 무산이 되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병합되지 않겠냐. 그 뭐 유럽의 일정 부분을 너희들한테도 좀 콩고물 좀 떨어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린란드는 미국한테 병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정말 시장은 큰 혼란에 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그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싫어하게 만들고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더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왜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하고 서두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린란드 병합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저는 2022년도처럼 1년 내내 당연히 반등은 나오더라도 결국에 빠지는 장이 조정장이 아주 장기간의 위험자산 조정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인 골드랑 실버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 위험자산들이 더 많이 이 안전자산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그린란드 병합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목숨을 걸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결국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보스 포럼을 흔드는 트럼프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역대 최대 대표단이 참가를 했어요. 기업의 CEO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사람들까지 해서 역대 최고로 많은 인원들이 미국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정상과 관세 위협에 대한 강력 반발에 의한 뭐 그런 회의들도 할 거고 현재 지금 나토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왔죠. 미국이 빠져버리면 사실 나토는 종이 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유럽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방어선도 저는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럽도 제가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이 만약에 이 나토가 해산이 되고 미국이 빠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정말 등을 지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미국도 타격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채권들도 던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군사적인 건데 유럽은 지금 재래식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첨단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제 미국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이제 유럽을 동시에 수호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게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유럽이 되게 잘 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뭐 호화롭게 살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도 요 몇십 년 동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를 했던 게, 유럽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군사적으로 만약에 나토가 무산이 된다. 예를 들어 나토에서 나토 회원국들 중에 미국이 빠져버리면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유럽에 군사적으로 협박을 해오면
그걸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 지금 세게 나오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협상을 잘 이끌기 위해서 뭔가 우리한테 그린란드로 인해서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으로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 섬이 나중에는 결국에 트럼프 손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죠. 스위스는 뭐 중립국가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동맹국들을 관세로 위협하고 있고 국제 질서 전반을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포럼이 열리게 되죠. 동시에 세계 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AI 시대의 인공지능 붐은 이번 포럼의 또 하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23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게 되고 이 기간 동안 패널들이 토론과 정상급 특별 연설 등 200여 개의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좀 틀린 건 뭐냐?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 역대 최대 규모 대표단을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구글 딥마인드, 엔스로픽, 팔란티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진들도 트럼프와 같이 대거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지금 아까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비행기 결함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설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특별 연설에 쏠리고 있죠. 원래는 잠시 후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시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지금 뭐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위원회 공식화, 미국의 에너지, AI 패권,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이 완전 미국의 잔치예요, 잔치. 미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유례없는 그런 다보스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린란드 문제가 이제 분수령이 되겠죠. 이 그린란드 섬을 두고 지금 촉발된 지금 미국과 유럽 간 이 팽팽한 긴장감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지금 파장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20일 스위스로 향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관세해도 너네들은 우리한테 투자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린란드 지금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그래서 병력을 보냈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2월 1일부터 10% 그리고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조치에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EU가 유럽에서는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발언을 통해서 그린란드 관세 관련해서 관세 위협에 대해서 이 유럽 지도자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격하게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죠.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또 유럽이 힘센 자의 법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함께 우리 대응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또 우르줄라 유럽 집행위원장 지금 보이는 이 여자분이에요. 이 여성분. 이 여성분인데 우르줄라인데 이 여성분은 이 EU 집행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은 실수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체결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정치든 비즈니스든 합의는 합의다.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악수를 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린란드 문제가 주요 분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린란드 문제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과 어떤 이제 협의를 또 이루어지는지 그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죠. 지금 유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나토 측에서도 좀 급한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뭐 한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이런 것들도 유럽이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다보스 포럼은 그야말로 미국의 잔치죠. 지금 전 세계 AI를 이끌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 AI 경제 아젠다로 존재감을 또 나타낼 거다. 미국이. 그래서 빅테크 경영진들이 총출동한다. 이 트럼프발 정치 외교적 긴장이 다보스 포럼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경제 분야도 미국이 AI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뭐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경영자나 최고 경영자나 뭐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CEO 허사비스, 뭐 이런 이 기술 분야 거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거 참석하면서 현재 다보스 포럼을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뭐 특별 연설 이후에 또 이제 글로벌 CEO들 하고도 회동할 것으로 전망이 들고, AI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화가 아니라 막대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인물로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의 CEO들은 현재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현재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화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막대한 수익과 기회를 제공하는 인물이 트럼프다라고 전혀 반대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보는 사람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게 보고 이 사람은 안 좋게 보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지금 전 세계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AI 기업 CEO 대부분은 주주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들은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항상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던 기후변화, 뭐 전 세계 난민 문제 같은 그런 이제 주요 의제는 상대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던 지금 이 우르줄라 이분이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유럽의 수장이에요. 유럽의 수장, 집행위원장인데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결단력 갖고 행동할 준비,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표현을 하면서 관세로 협상하는 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 이 우르줄라가 완전 트럼프한테 우리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발렸다라고 하죠. 찍소리도 못했죠. 본전도 못 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해줬습니다. 이 여자가 아주 이제 굴욕적인 그런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굴욕적인 관세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 뭐 이 우르줄라가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점점 더 트럼프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유럽은 자체적인 힘의 지렛대가 필요하다. 러시아, 중국, 미국의 지금 현재 짓눌려 가지고 있는 유럽이 현재 자체적인 힘의 지렛대가 필요하다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단을 알고 있다.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게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럽이 보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경제, 그리고 유럽 전체가 똘똘 뭉치는 단일성, 이 단일 시장과 산업 기반, 그리고 강력한 혁신과 기술 역량, 단결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 방어 능력,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럽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떠한 형태의 강압에서도 우리는 맞서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유럽의 회원국, 시민, 기업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뭐 유럽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과감한 투자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본인들 나라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뭐 이제 국방이라든지 뭐 군사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스스로 방어돔을 방어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미국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그린란드 섬, 그리고 다보스 포럼, 그리고 현재 미국 국채 시장과 일본의 국채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과 공포 속에 왔는데 뭐 어찌됐건 이 지금 글로벌 악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 좀 위험한 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셔가지고 매매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